먼저 금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요. 금속은 전기 정도성, 열 정도성, 전성, 연성이 뛰어나고 특수한 관계를 지닌 호소수 물질을 통틀어 이란 말입니다. 혹시 이 물질 무슨성 이거 중에 모르는 말 있으세요? 진짜? 네, 확시험지예요. 저희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찾아요? 금속에 나왔던 문제? 금속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 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이란 원소기호 V고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전체, 분자량, 원소번호 보시면 아시겠죠? 있고요. 철의 성질은 질각의 5%를 차지하고 주로 다른 원소와 격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철광석고 주로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산철은 백색의 광택을 지니고 있고요. 상온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습기가 있으면 산소랑 결합해서 녹이 슬어요. 공기 중에서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질소와는 잘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우리 인체에도 평균적으로 각종 부분의 철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65%는 산소를 이동하는 데 쓰이고요. 나머지 35%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철의 종류에는 선철, 연철, 강철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용광로에서 바로 나온 그 선철, 그 무쇠 자체를 선철이라고 하는데요. 산소를 4% 정도 포함하는데 녹는 점이 115도에서 125도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그 거푸집에 녹여서 물건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런 물질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요. 연철은 선철에서 산소를 빼서 0.3% 이하로 포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선철보다 약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고 못이나 못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이고요. 강철은 가장 강해요. 산철에서 산소와 불순물인 철이나 인 등을 빼서 만드는데요. 산소가 0.05%에서 1.7% 정도 포함해서 강판, 철판, 철근, 자동차의 차체 이런 거 만드는 데 쓰입니다. 철의 기원은 채광차고설, 산불설, 운석설이 있는데요. 채광차고설은 우리가 철기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였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황금석 대신에 철석이랑 색깔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청동기를 만들려고 채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철이었던 거죠. 그걸 재련해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고요. 산불이 나면 저희가 평소에 쓰는 불보다 이렇게 온도가 높잖아요. 오래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표에 드러났던 철광색이 녹아서 발견되었던 게 산불설이고요. 운석설은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을 보고 철을 발견했던 설이 운석설인데 실제로 저희 그 운석의 성분은 운석설에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운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철의 기원전 4,000년경에 여기 소아시아 부분, 터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으로 기원전 3,000년경에 이렇게 넘어왔다는 기원이 있습니다. 일단 철의 재련에 대해서는 민지원님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의 재련에 대해서 설명을 나온 민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철의 재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재련의 과정엔 총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선 공정과 그 다음에 제강 공정, 압연 공정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선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공정, 재선이란 고로의 철광석을 넣고 코크설태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제거시켜 제거하고 용해시켜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말하고요. 일단 철광석은
30부터 70%의 철분을 함유한 광석이고 코크스랑 석탄을 코크스로 1400대 고온 장시간 구운 것으로 철광석을 녹이는 열을 끓뿐만 아니라 철분을 철광석을 분리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철의 재련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환원 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환원이란 산화의 역반응으로서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하고 그 역할을 하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산소를 인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광석이 Fe2O3인데요. 거기서 산소가 제거되면 F2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과 철광석과 코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에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세 개를 넣고 나면요. 밑에서 용광로 밑에서 열풍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바람이죠. 이 열풍이 올라오면서 코크스를 산화시키는데 산화시키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로서 역할을 하고 철광석은 그러면서 산소를 내뿜게 된다. 이 산소는 다시 코크스랑 합쳐져가지고 코크스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이 철광석은 산소가 빠져나갔으니까 순수한 철로 남게 된 산철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석회석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석회석은 불순물 제거 기능을 함으로써 철에 들어있는 황, 인 같은 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강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강이란 고로에서 생산된 생물의 탄소 함유량이 많고 인 유황 같은 불순물이 많은데 여기서 강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산철을 다시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소 함유량을 줄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단 제강 과정에는 총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선 예비 처리라는 과정으로서 생물에 포함된 불순물 인과 유황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이고요. 두 번째는 전로 제강 공정으로서 전로를 이용하여 탄소를 태우고 불순물을 없애는 공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정연으로서 최종 제품에 맞게 제품 생산에 맞도록 내부 품질, 성분, 재질 등을 요구 조건에 맞도록 제어하는 공정입니다. 그럼 제강법의 종류는 노를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일단 노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나온 선철을 강으로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로가 있습니다. 평로는 예전에 첫 번째로 나온 노인데요. 중류를 연료로 사용해서 열을 만드는 노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류를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 소비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D 전로라고 해서 전로 내 고철 소석탄 등을 잔입한 후에 순도 높은 산소가스를 조합으로 불어넣기에 불순물을 연소시키는 노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산소를 고압으로 넣으면 철에서 탄소를 빼내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력을 이용한 강을 제조하는 노인데요. 양쪽에 전구를 설치해서 산소를 바꾸는 장치를 합니다. 자, 이제 압연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연 공정은 강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압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강제가 나오게 됩니다. 강에는 연성과 전성이 있어서 힘을 가하며 길게 느리거나 얇게 펼치는 성질을 이용해서 차량 우측의 평을 이루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압연, 단조, 주조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철계가 있습니다. 철계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강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강을 철계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철계는 압연 공정을 통해서 총 3가지 물질인 압연, 주조, 단조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압연부터. 압연은 커다란 이렇게 롤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롤러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 같이 이렇게 미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그 압연이 제일 다양하게 쓰이므로 그만큼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다란 롤러가 있고 거기다가 밀어넣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단조. 단조는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철을 두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해머를 때려서 또는 프레스 기계로 눌러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목적은 형을 만드는 것이고 인성을 부여해서 재료가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공장에 쓰는 커다란 프레스 해머라고 하는데요. 이게 1,4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걸로 이제 철을 눌러가지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조는 용광을 각종 주형의 틀 같은 거에 부어가지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병과 단조같이 두드리거나 만들 수 없는 걸 이 주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근데 이 주조는 전통의 기계적 성질이나 실효성 영상 다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주조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에 틀이 있고요. 선처를 부어가지고 모양에 맞게 생산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강제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그 강제가 이제 여러 실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철 합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